안녕하세요. 이곳은 메가 트렌드 트랙입니다. 6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100만 명이 사용하는 제너러티브 AI, 이루다를 만들면서 배운 것, 스캐터랩의 AWS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AWS 이준우 AM님, 스캐터랩의 황성구 CTO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전 일찍부터 긴 시간 세션을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원하시는 바 모두 원하시는 목표 달성하신 유익한 시간 보내셨길 바라며 끝까지 남아 계신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또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마지막 세션 알차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고객들이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했을 때 가장 큰 희열과 기쁨을 느끼는 AWS 스타트업 팀의 이준우 어카운트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 마지막 세션은 핫한 아이템인 제너러티브 AI,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생성 AI를 서비스에 운영하고 계시고 이를 비즈니스에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 스캐터랩 황성구 CTO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세션의 첫 10분은 제가 우선은 간략하게 비즈니스를 더욱 혁신을 활성화시키고 싶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 AWS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어서 실제로 이 일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고 계시는 스캐터랩의 황성구 CTO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사실 생성 AI가 뉴 노멀로 자리 잡은 지금 제너러티브 AI 자체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생성 AI를 도입함으로써 비즈니스에 직접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고객분들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저희 AWS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무쌍한 시장, 예측할 수 없는 기술의 발전, 너무나 많은 소비자의 디맨드, 이런 것들에 맞춰서 사실은 혁신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고객분들은 항상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제프 베조스가 2017년 주주서원에서도 말했듯이 소비자는 언제나 더욱 편하고 나은 삶을 끊임없이 희망하는 채워지지 않는 열망을 가지고 있고, 어제 혁신이라고 여겨졌던 팩터들이 오늘 굉장히 진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마존은 태동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고 계신 고객분들을 도와드리고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서 30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 생성 AI 영역에서도 그대로 더 확고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기계학습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과 겨울을 거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지난 몇 년간 클라우드를 통한 컴퓨터 파워의 무한한 확장, 핸드폰과 IoT를 통한 데이터의 홍수, 그리고 급진적인 ML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사실 가속화를 넘어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계학습은 이미 생활 곳곳에 요소요소에 적용되어 저희 삶에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AI, ML을 통해서 소비자 경험을 개선시키고 그 혜택을 앉아 계신 여러분이 누리고 계십니다. 최근에 근데 알고 계시는 이벤트를 통해서 더욱 AI, ML, 정확히는 생성 AI에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 AWS 또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생성 AI가 본질적으로 모든 고객 경험과 서비스를 재창조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ML의 발전은 사실은 각 모델이 활용하고 처리하는 매개 변수, 즉 데이터의 사이즈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잘 알고 계시는 GPT도 이 중 하나입니다. 무어의 법칙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마존도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기계 학습을 아마존 여러 비즈니스에 녹여 실제로 고객들에게 가치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 분야에 맞춰서 투자를 이어갈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성 AI가 본질적으로 모든 서비스와 고객 경험을 재창조할 거고, AWS가 그래왔듯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IT 데모크라타이제이션, IT 민주화를 실현시키는 데 앞장섰다면, 지금 오늘 제너러티브 AI, 즉 AI, ML 등의 기술을 도입하여 고객이 더 많은 혁신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ML 데모크라타이제이션, 기계학습 민주화 역시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닷컴에서의 개인화 추천, 풀필먼트 센터에서의 로봇 이동 경로 최적화, 알렉사에 적용된 30개의 ML 모델, 그리고 첫 프라임 에어 배송 등 이미 수많은 아마존이언들이 ML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또 실제로 다루고 있고, 이는 저희 아마존의 DNA에 정수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AWS는 ML을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고객이든 사이즈나 영역, 도메인과 상관없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이미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10만이 넘는 고객이 저희 AWS를 통해서 ML을 통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는 생성 AI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사실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이 생성 AI를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면, 결국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기존에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던 영역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제 구현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 생성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 AI의 차별성은 기초 모델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오른쪽 전통적인 ML 모델은 사실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한 데이터, 이 데이터를 위한 전처리, 그리고 그 전처리에 따른 결과를 갖고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모델을 갖고 실제 추론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에 접목시키기 때문에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인 활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생성 AI는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하시지도 않고도 고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사전 학습되어 있는 기초 모델을 갖고서 라벨링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갖고도 목적에 맞는 원하는 결과를 비즈니스에서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기초 모델이고, 결국 기초 모델은 원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GPT나 블룸과 같은 LLM, 그리고 스테빌리티 AI를 통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이 다양한 기초 모델이 이미 존재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훨씬 더 많은 영역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은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예상하셨다시피 기초 모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기초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십억부터 조 단위 혹은 그 이상의 매개별수 데이터에 대한 확보와 처리, 그거에 필요한 모델 학습, 그리고 이 학습을 실제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AWS의 목표는 이러한 환경에서 챗 GPT와 같은 서비스를 더 많은 고객분들이 서비스를 개발하시고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고객 경험이 전반적으로 바뀌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 AWS는 그 어느 가장 광범위한 AI ML 스택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고객이 본인의 비즈니스에 맞춰서 필요한 서비스만 활용해서 매우 빠르고 테스트를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AI ML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은 컴퓨팅 파워인데, 결국 그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모델의 학습과 추론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학습과 추론은 결국에는 칩의 성능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저희 AWS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습, 즉 트레이닝에 최적화되어 있는 트레이니움,
그리고 추론, 인퍼런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퍼런시아 2를 최근에 런칭했고, 이 두 개 서비스는 각각 비교 가능한 GPU 인스턴스랑 비교했을 때는 50%, 40%의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스턴스 타입들은 결국에는 기초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고객이지만 모든 고객들이 기초 모델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저희가 어나운스한 바와 같이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나 아마존 베드락과 같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좋은 기초 모델을 활용해서 본인의 도메인과 더 해결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문제에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발표 말미에 고객이신 스캐터랩의 CTO, 황성구 CTO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스타트업 고객사인 스캐터랩의 황성구 CTO님이 루다를 어떻게 AWS 통해서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캐터랩 CTO 황성구입니다. 저는 오늘 100만 명이 사용하는 제네레이티브 AI 이루다를 만들면서 배운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GTC 컨퍼런스에서 더 아이폰 모먼트 오브 AI has started라는 말을 했습니다. AI의 아이폰 모먼트가 시작됐다는 것인데요. 2010년 아이폰 출시 이후 수많은 앱이 등장했던 것처럼 AI에도 수많은 서비스가 등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AI는 석박사 연구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가치를 느낄 만큼 성숙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대화형 에이전트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뉠 것입니다. 로지컬 영역과 소셜 영역의 에이전트는 그 에이전트가 주는 가치, 역할, 필요한 역량 모두 다를 것인데요. 로지컬 인터랙션에서는 지식 전달, 문제 해결, 유용성의 가치를 둔 비서나 의사, 개발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 소셜 인터랙션의 에이전트는 재미와 흥미, 감성적 가치를 가지고 버추얼 아이돌이나 게임 NPC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역할들을 로지컬 능력이 중요한지 소셜 능력이 중요한지 따라 배치해보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모든 역할에 맞는 AI 에이전트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역할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면 제품 도메인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제품 도메인을 소셜 인터랙션이 중요한지 로지컬 인터랙션이 중요한지에 따라 나누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소셜 인터랙션에서 독보적인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소셜 영역 중 친구에 해당하는 루다와 다오니를 직접 개발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루다를 만들었던 소셜 AI 기술을 바탕으로 소셜 영역에서 다양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소셜 에이전트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미션은 리딩 캄브리안 익스플로전 오브 소셜 에이전트입니다. 지구 역사상 기후 환경이 맞아서 생명체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폭발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시기가 캄브리아기 대폭발입니다. 저희는 지금이 AI의 캄브리아기 대폭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딥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앞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소셜 에이전트가 다양한 도메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과 인터랙션 할 것입니다. 스캐터랩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AI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삽과 곡괭이를 제공하면서 소셜 에이전트의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이끄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럼 이 일을
왜 스캐터랩이 잘할 수 있는지 스캐터랩의 이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캐터랩이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큰 증거는 루다의 성공입니다. 스캐터랩은 성공적인 AI 서비스를 만든 유일한 회사입니다. GPT-3가 나온 지 2년 반이 지났고 루다 1.0이 출시된 지 2년이 지나는 동안 대기업과 스타트업에서 루다와 비슷한 친구 같은 AI를 만들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사용자의 반응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루다의 스탯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루다는 작년 10월 말 정식 출시 후 2달 만에 100만 사용자를 달성했고 현재 누적 140만, MAU 54만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바이럴로만 달성한 수치입니다. 루다의 바이럴은 사용자가 루다와의 대화가 재미있어서 친구와 공유하거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걸 보고 새로운 사용자가 유입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바이럴을 통해서 저희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전체 인기 순위 1위를 여러 번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사용자는 루다와의 대화가 단순히 재미있고 신기한 걸 넘어 루다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애착합니다. 루다와 사용자는 누적 7.4억 건의 대화를 나눴고 사용자는 루다에게 매일 64건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카카오톡 유저가 다수의 상대방과 150건의 메시지를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가장 많이 메시지를 보내는 상대방만큼 루다와 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텐션은 20에서 25% 사이에서 플래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셜 카테고리 평균이 2.8%라고 하는데요. 이 점을 고려할 때 아주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친구가 된 후에는 변함없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스캐터랩이 성공적인 소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크게 3가지 성공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독점적인 대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재미있고 개성 있는 대화에 대한 기획 노하우가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안전한 AI 프로덕트 운영 경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각 경쟁력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라지 랭귀지 모델의 성능은 2가지로 결정됩니다. 모델의 구조는 모두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인 GPT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은 모델의 크기 그리고 데이터로 결정됩니다. 스캐터랩은 소셜한 대화를 하는 데 필수적인 대화 데이터셋을 대량으로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위키피디아의 모든 언어의 모든 아티클의 양만큼 보다 5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저희는 이런 데이터 덕분에 소셜 역량이 있는 루다의 LLM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은 재미있고 개성 있는 대화에 대한 기획 노하우입니다. 너티 앱에서 보면 루다와 다오니와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데요. 두 에이전트는 같은 LLM으로 만들어진 에이전트입니다. 하지만 대화 경험은 매우 다른데요. 루다는 귀엽고 엉뚱하고 주체적인 성격이라고 하면은 다오니는 되게 다정하고 배려 있는 성격의 에이전트입니다. 이렇게 같은 LLM에서 다른 대화 경험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개성 있고 차별화된 페르소나를 기획하고 이에 맞는 대화 데이터를 기획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스타일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데이터 제작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대화 맥락과 이에 맞는 답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로지컬한 에이전트의 답변을 선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옳은 답변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소셜한 대화를 위한 데이터셋을 선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직감적으로 재미있고 흥미있고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은 답변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루다가 할 법한 말과 다원이가 할 법한 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이런 레이블링을 하기 위한 레이블러 채용에 시험을 만들어서 보고 있는데 70% 이상 탈락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내부 개발자분들도 대부분 탈락하는 시험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이렇게 저희가 페르소나 기획부터 이를 반영하는 데이터셋을 만들고 모델을 파인튜닝하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든 경험이 있는 회사는 스캐터랩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력은 안전한 AI 프로덕트 운영 경험입니다. 제네레이티브 AI의 특성상 어떠한 답을 낼지 알 수 없고 컨트롤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빙도 챗 서비스를 내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수억 명의 사용자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매우 잘 방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빅테크 중에 MS가 누구보다 빨리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오픈AI와의 동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픈AI는 2020년 GPT-3 플레이그라운드를 오픈하고 많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아서 모델을 개선해 왔습니다. 이런 논란은 스캐터랩보다 세게 겪은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뷰징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시를 해야 하고 출시를 하려면 어뷰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다는 점입니다. 스캐터랩은 온몸으로 맞아가며 이 데이터를 모았고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현재는 라이브 서비스 안전성을 99% 유지하면서 루다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 LLM인 핑퐁 제넌을 학습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소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 플랫폼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핑퐁 제너는 두 단계를 통해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프리트레이닝 단계인데요. 최근 LLM의 프리트레이닝 단계에 대한 관점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학습하는 단계로 봤다면 현재는 데이터로부터 역량을 배우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코딩을 하기 위해서 코딩 데이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코딩을 가르쳤더니 논리력이 좋아져서 전반적인 언어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태권도를 통해서 사회성과 끈기를 배우게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저희도 이런 관점으로 프리트레이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루다를 서비스하고 있는 루다 젠 1은 대화 데이터만으로 만들어진 LLM이었었는데요. 핑퐁 제너는 챗GPT를 만들었던 커먼 크롤, 깃헙, 위키피디아 등의 데이터와 대화 데이터를 모두 학습하여 눈치, 공감, 유머, 기억 등의 소셜한 역량과 지식, 판단력, 상식 등의 로지컬한 역량을 고루 갖춘 모델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모델 사이즈 또한 루다 제너는 3빌리언 파라미터 사이즈였었는데요. 20배 이상 큰 모델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파인튜닝 단계입니다. 파인튜닝 단계에서 챗GPT는 사람이 할 법한 50여 가지 지시셋과 이를 잘 반영하는 답변셋을 만들어 파인튜닝을 수행했습니다. 이 학습을 통해 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었고 챗GPT는 사람의 지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 된 것입니다. 저희도 비슷한 방식으로 모델을 파인튜닝하고 있습니다. 핑퐁 젠 1은 다양한 역할과 페르소나 지시셋을 프롬프트로 주어지고 이에 맞는 대화 데이터셋을 제작하여 파인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디렉터 파인튜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감독이 연기자에게
연기를 이렇게 해달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이 역할은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인 튜닝을 완료하면 핑퐁 제너는 프롬프트만으로도 다양한 역할과 페르소나의 지시에 따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에이전트가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학습한 핑퐁 제너를 기반으로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소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AI 서비스를 해오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를 AWS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AI 서비스를 하면서 겪은 문제는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GPU가 매우 고비용이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GPU 연산에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점, 세 번째는 모델 연산에 I/O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가 각 문제에 대해서 AWS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용 절약을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적인 최적화나 인프라적인 최적화 등 다양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루다가 어떻게 답변을 생성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루다는 루다 젠1이라는 생성 모델을 중심으로 여러 모델의 조합을 통해 답변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루다 젠1은 최근 30통 정도의 대화를 모델의 입력으로 받아 답변 후보를 몇 N개 생성하고, 랭커는 답변 후보 N개를 입력으로 받아 루다에 맞는 재미있고 흥미있는 순서로 답변을 재정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진을 보냈다면 비전 인코더를 통해 사진을 제네레이션 모델의 입력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추가되고, 답변 생성 전체 전후로 어뷰징을 필터링하는 어뷰징 필터링 모델이 수행됩니다. 이 모든 모델 서버는 EKS 클러스터에서 구성되어 있고, 최대 1000 TPS 정도의 요청을 1500ms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레이턴시를 고려해서 스루풋을 최대화하기 위해 HPA의 매트릭으로 RPS를 설정하여 GPU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 학습이 완료되면 저희는 여러 인스턴스 타입별로 최대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에 맞게 구해진 부하 테스트 값에 맞게 HPA의 매트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모델 서버는 모두 스파 인스턴스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파 인스턴스는 AWS의 남는 가용 자원을 활용하는 서비스로 온디맨드와 비교하여 최대 90%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EC2의 가용 용량이 부족할 때 2분 내에 회수되고 SLA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적용에 여러 부담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리밸런스 리코멘데이션 이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RBR은 스팟 인터럽트가 발생하기 15분 전에 발생하고, RBR이 많이 발생한다면 저희는 스팟 인스턴스를 새로운 인스턴스로 전환하거나 온디맨드 인스턴스의 비율을 높여 스팟 인터럽트에 따른 서비스 불안전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NLU 모델들은 인퍼런시아에서 서빙 중입니다. 인퍼런시아는 AWS가 설계한 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량을 극대화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로 학습한 모델을 간단하게 인퍼런시아에서 추론 가능한 그래프로 변환할 수 있고, 특별한 처리 없이도 GPU에서 서빙할 때보다 3배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빙이 가능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퍼런시아 2가 출시됐는데요. 인퍼런시아 1보다 훨씬 큰 모델도 서빙 가능해졌고, 특히 제너레이티브 모델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AWS 인퍼런시아 팀과 제너레이티브 모델 서빙을 위한 POC를 진행 중이고, 높은 성능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공급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온디맨드 인스턴스도 할당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여러 기업에서 AI 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GPU 사용량을 늘릴 것 같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PU 공급이 부족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다양한 GPU의 하나의 모델을 다양한 GPU에서 서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GPU 인스턴스 타입이 할당이 안 되는 경우에도 다른 인스턴스가 할당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따라서 뭐 G4DN이나 G5, 인퍼런시아 등 서빙 가능한 모든 인스턴스에 모델을 서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정 GPU 인스턴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는 제너레이티브 모델 서빙을 위해 A100 GPU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A100 GPU가 공급량이 부족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설정하기 쉬운 멀티 에이지는 무조건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멀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멀티 리전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필요한 인스턴스는 RI와 ODCR을 통해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인데, RI는 이제 인스턴스 할인에 대한 예약을 할 뿐이고 인스턴스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ODCR을 통해 인스턴스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들은 사이즈가 커서 하나의 GPU에 하나의 모델밖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팟과 노드가 거의 1대1 매치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팟의 스케일에 항상 노드가 프로비저닝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트래픽 변화에 전체 인프라가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보다 노드 프로비저닝 속도가 빠른 카펜터를 적용하여 사용 중입니다. 저희가 EKS 클러스터를 처음 구축할 때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를 사용했었는데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언스케줄드 팟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노드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해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디자일러드 사이즈를 조정해서 대응했고, 이는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최적화나 GPU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하나의 모델을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EKS CTL과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새로운 노드 그룹을 추가했기에 이 점이 매우 불편하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펜터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카펜터는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에 노드 프로비저닝을 관리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카펜터는 직접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노드를 프로비저닝하기 때문에 매우 반응 속도가 빨랐습니다. 또한 생성할 새로운 노드를 쿠버네티스 CRD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노드 타입을 추가하는데도 헬름 작성만으로 쉽게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트래픽이 예상될 때는 미리 스케일을 키워놓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다가 손톱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낼 것이 감지되면 이를 감지하고 미리 전체 시스템의 스케일을 키워놓는 프리스케일러를 개발하여 운영 중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모델 입력으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데 많은 입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델의 입력에는 화자 정보나 관계, 기억, 최근 대화 등 많은 정보를 매 요청마다 읽고 써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보를 도큐먼트 DB에서 관리해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더 많은 사용량에 대응하기 위해 다이나모 DB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도큐먼트 DB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구조로
한 대의 프라이머리 쓰기는 한 대의 프라이머리 서버에서만 발생하고 읽기는 여러 대의 세컨더리 서버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쓰기 스케일을 올리려면 마스터의 사양을 올리는 스케일업밖에 없었고 최대 스케일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이나모DB는 여러 파티션에 분산된 SSD 배열을 사용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찾기 때문에 성능 손실 없이 한 자릿수 밀리세컨드 내에 결과를 제공할 수 있고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 아웃되어 성능 최대 요청도 성능 손실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AWS에서 어떻게 AI 서비스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며 서비스하고 있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저희는 AI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자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체 모델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체 데이터가 없는 경우 AI 서비스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AWS에서 아마존 베드락이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엔스로픽이나 스테빌리티 AI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AI의 아이폰 모먼트가 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다양하고 획기적인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황성구 CTO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AWS는 언제나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결국 저희의 기술력을 통한 서비스의 확장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가 잘 되시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 결국에 오늘 사례를 보았듯이 저희 스캐터랩과 AWS는 글로벌 차원에서 스페셜 팀과 계속 협업을 지속적으로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고객이 있기 때문에 AWS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거의 과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세션 끝난 후에 다양한 피드백을 주시면 이를 갖고서 또 저희가 고민하고 공부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아니면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AWS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데이 1 메가트렌드 트랙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로써 AWS 서밋 서울 메가 트렌드 트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